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매력은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식물들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단순히 잡초로 치부되거나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식물들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고 정원에도 아름다움을 더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죠. 이번 비디오에서는 감제풀부터 시작해서 강아지풀, 가모리, 개구리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다래 나무까지 이 5가지 식물이 지닌 독특한 특징과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민간요법과 한의학에서 활용되어 온 구체적인 한약명과 효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정원수로서의 활용 가치와 환경적 의미까지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식물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탐구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경이로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식물은 바로 감제풀입니다. 감제풀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대표적인 여러 해살이 풀로 그 크기와 생명력이 인상적입니다. 일반적인 풀과는 다르게 최대 2m에 달하는 키로 자라나며 때로는 작은 관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줄기는 튼튼하고 곱게 뻗어 올라가며 잎은 어긋나게 달리는데 그 모양은 달걀을 닮아 끝이 뾰족한 타원형입니다. 잎맥이 뚜렷하고 표면은 부드러운 편이죠. 감제풀의 아름다움은 특히 꽃이 피는 시기에 절정에 달합니다. 한여름인 6월부터 8월 사이의 흰색 또는 은은한 붉은색을 띠는 작은 꽃들이 모여 총상화서 형태로 탐스럽게 피어납니다. 이 꽃들은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주변 경관에 은은한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감제풀의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남과 함남 이남 지역에서 흔히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폭넓게 자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제풀이 특정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제풀은 특히 뿌리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한다고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한약명이나 이 뿌리를 활용한 상세한 약리적 효능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정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감제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많은 약용식물들이 그렇듯 감제풀 또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현대의학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약리적 성분이나 효능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원이나 주변 야생에서 감제풀을 발견하신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관심 있게 그 생김새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지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식물로서 감제풀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정겨운 강아지풀입니다. 이 벽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은 그 이름에서부터 이미지가 연상될 정도로 부드러운 털이 보송보송한 강아지, 꼬리를 닮은 독특한 이삭 덕분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줄기는 보통 20cm에서 최대 80cm 정도의 높이로 자라며 연약해 보이지만 튼튼하게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강아지풀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은 바로 7월부터 10월까지 여름과 가을에 걸쳐 피어나는 녹색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점차 익어가면서 황금빛으로 변하기도 하며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은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들판, 밭둑, 길가, 심지어는 도심의 자투리 땅에서도 흔하게 발견될 만큼 강아지풀은 뛰어난 적응력과 강인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풀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꼬리풀, 자주강아지풀, 제주계피 등이 그것입니다. 한자로는 구미초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름 역시 강아지 꼬리를 닮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구미초를 귀한 약재로 활용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강아지풀의 전초, 즉 잎과 줄기,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채취하여 햇볕에 정성껏 말린 뒤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구미초의 효능은 매우 다양하고 인상적입니다. 우선 해열 작용이 뛰어나 몸에 과도한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나 염증으로 인한 발열 증상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습 효능이 있어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습기를 제거하는 데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부종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종 효능 또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종기나 옴과 같은 다양한 피부 트러블이나 부스럼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눈 충혈을 개선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열독을 제거하고 다양한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원수로서는 특별히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는 드물지만, 최근에는 자연주의 정원이나 에코가든을 조성할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번식력 때문에 자칫 관리가 소홀해지면 다른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강아지 풀은 과거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구황식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식 중 하나인 조의 원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고양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장난감으로도 사용되어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놀이를 즐겁게 하는 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강아지 풀은 우리 생활과 자연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풀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과 효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식물은 바로 강오리입니다. 강오리는 사냥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 우뚝 솟은 키와 웅장한 자태가 인상적입니다. 이 식물은 놀랍게도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어 풀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큰 편이며, 주변 식물들 사이에서 확연히 눈에 띕니다. 줄기는 굵고 튼튼하며 잎은 어긋나게 달리는데 긴 모양으로 깊게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마치 커다란 새의 깃털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잎 모양은 강오리를 다른 식물들과 구분짓는 중요한 식별 포인트가 됩니다. 강오리의 꽃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인 8월에서 9월에 걸쳐 피어납니다. 작고 하얀 꽃들이 모여 산형화서 형태를 이루며 피어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눈꽃이 핀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강오리는 흔히 강활이라고도 불리며, 이 강활은 바로 뿌리를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귀한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강활을 매우 중요한 약재로 여기며 다양한 질환에 활용해왔습니다. 강활의 효능은 매우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특히 감기로 인한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한과 발열, 지끈거리는 두통, 그리고 전신에 걸친 근육통과 같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과 같은 만성적인 통증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기혈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관절과 근육 주변의 혈류를 개선하여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강력한 진통 및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중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나 안면신경마비 등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강오리는 주로 깊은 산속에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 정원에서 재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원보다는 자연 생태를 보존하고 재현하는 자생식물원이나 한방, 약초원 등에서 그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오리의 자연스러운 성장 환경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약용식물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교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강오리는 이처럼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혈순환을 돕는 소중한 약재로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치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식물은 바로 개구리밥입니다. 개구리밥은 개구리밥과에 속하는 독특한 여러 해살이 풀로 물 위에서 살아가는 부유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로 논이나 늪, 그리고 흐름이 거의 없거나 매우 느린 연못과 같은 민물 환경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이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작고 둥근 잎들이 수면 위를 빼곡하게 덮고 있다는 점입니다. 잎의 크기는 보통 쌀알만 하거나 그보다 약간 큰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잎들 아래로는 가느다란 뿌리가 물속으로 늘어져 있어 물속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개구리밥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단시간 내에 수면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때로는 수면의 산소 농도를 낮춰 다른 수생 생물의 생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질 정화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개구리밥은 아름다운 한약명으로 부평초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은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옛 시인 묵객들의 시나 문학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인생의 무상함이나 정처 없음을 비유하는 소재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는 부평초의 전초, 즉 잎과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부평초의 효능은 주로 해열, 발한, 거풍, 이수작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열 효능은 몸에 과도한 열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어 감기나 열성 질환 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발한 작용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땀과 함께 배출시켜 주어 해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풍 효능은 외부에서 침입한 풍사를 제거하여 몸의 순환을 돕고 풍진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수 효능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효능들 덕분에 부평초는 감기로 인한 발열, 마지농역, 두드러기, 피부 소양증 가려움증, 그리고 몸이 붓는 부종 등 다양한 질환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원수로서 개구리밥은 연못이나 작은 인공 연못에 띄워 키우면 매우 아름다운 수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녹색으로 덮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철에는 수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개구리밥은 뛰어난 수질 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연못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구리밥은 높은 단백질 함량과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사료나 비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빠르게 번식하는 특성 덕분에 양식을 통해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자원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구리밥은 단순한 물 위의 풀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소중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개달의 나무입니다. 개달의 나무는 달의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나무로 그 독특한 특징과 고양이와의 특별한 관계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 나무는 길이가 5m에서 길게는 10m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힘찬 덩굴 식물입니다. 줄기는 주변의 다른 나무나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며 무성하게 자라나 주변 경관에 생동감을 더합니다. 잎은 넓은 달걀 모양을 하고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잔톱니가 있습니다. 개달의 나무의 가장 눈에 띄는 시각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여름철의 잎, 윗면의 일부가 하얗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 흰색으로 변한 잎은 마치 꽃처럼 보여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며 정원이나 숲에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꽃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작고 흰색으로 피어나며 이어서 8월에서 9월경에는 적황색으로 익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때로는 식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개달의 나무는 한약명으로 목철류라고 불리며 영어로는 실버바인, 일본어로는 마타타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약용 부위는 바로 목철류자입니다. 이는 개달의 나무에 특정 벌레가 기생하여 생긴 벌레혹, 즉 충형을 말린 것을 말합니다. 이 충형은 일반 열매보다 더욱 강력한 양리 작용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철류자의 효능은 거품과 통기 작용에 뛰어납니다. 여기서 거품은
몸속의 풍사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중풍이나 안면신경마비와 같이 바람처럼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통기는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미로 몸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목철요자는 중풍으로 인한 사지마비, 안면신경마비, 그리고 산통허리나 아랫배의 통증, 요통허리 통증 등 다양한 통증과 신경계 질환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대 연구에 따르면 목철요자가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 통풍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뛰어난 이뇨 작용을 가지고 있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데도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죠. 게다레 나무는 덩굴 식물의 특성상 정원이나 공원에 심어 관상용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퍼골라나 트렐리스와 같은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게 하거나 벽면을 녹화하는 데 활용하면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성한 덩굴과 독특한 흰색 잎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더하며 자연스러운 그늘을 제공하여 여름철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양이 집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 식물에는 액티니디네이시티아이엔아이디아이엔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에 고양이들이 매우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고양이들은 게다레 나무의 향을 맡으면 행복감을 느끼거나 흥분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게다레 나무는 고양이 마약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제풀, 강아지풀, 강오리, 개구리밥, 게다레 나무까지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를 5가지 식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독특한 특징과 이름에 얽힌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정원이나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모습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평범하게만 보였던 작은 풀 한 포기 혹은 길가의 나무 한 그루가 사실은 우리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이러한 선물들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